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5월 13일 경제브리핑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의 날씨부터 우리 동네 지갑 사정까지 정말 스펙타클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매크로에서 마이크로까지 현재 복잡한 경제 해류를 싹 다 내비게이션처럼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거시 트렌드. 둘째, 주도산업과 코스피. 셋째, 국내 부동산 동향. 마지막 넷째는 청년 부채의 현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글로벌 거시 트렌드부터 출발해 볼까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무역의 변화입니다. 거시경제를 논할 때 무조건 처음 봐야 할 곳? 네,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무려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시그널인 겁니다. 근데 이게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우리 안방엔 어떻게 다가올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란 그 공포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3년물 국채금리도 연중 최고치로 확 치솟아버렸습니다. 금리 부담이 말 그대로 턱 밑까지 다가온 거죠. 자, 그런데 금리 공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무역판에서는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계 수출의 두 거대 축, 바로 미국과 중국의 위상이 확연하게 흔들리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이슈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루트도 아주 적극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수출의 부동의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목적지로 새롭게 올라서는 진짜 역사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주도 산업과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8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최근 핵심 산업들이 보여준 강렬한 시정 모멘텀 덕분에 코스피가 다가섰던 엄청난 심리적 이정표입니다. 장중 한때 무려 7,999.67까지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 뒤에 외국인 매도세랑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7,643.15 부근에서 살짝 숨을 고르긴 했지만요. 그래도 시장을 여기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린 이 강력한 상승 동력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낙관론에 불을 지핀 걸까요? 비밀은 바로 로보틱스 메가 트렌드에 있습니다. 현대나 LG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아예 조직 전체를 뜯어 고치면서까지 AI와 자동화, 즉 로봇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로봇은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에요.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AI를 공정에 결합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넓히는 것. 이건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한 가장 뼈저린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섹션, 국내 부동산 동향입니다. 대기업들의 화려한 비상을 봤으니 이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땅으로 내려와 볼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원래는 세금 부담을 늘려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막상 집주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냥 파는 대신 자녀에게 집을 대규모로 증여해버리는 쪽을 택해버린 겁니다. 데이터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죠. 세금 정책 변화를 앞두고 서울 전역에서 주택 증여가 무려 56%나 폭증했어요. 특히 이게 강남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몰렸는데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주 철저하고 방어적인 엑소더스였던 겁니다. 이렇게 세금 회피로 매매 시장이 꽉 막혀버리면서 불똥은 엉뚱하게 임대 시장으로 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남효구 전문가의 지적처럼 매물은 턱없이 부족한데 재건축 때문에 이사가야 하는 이주 수요까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정이 무시무시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게 된 거죠. 송파구의 사례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옵니다. 신규 물량 효과는 싹 사라졌고 재건축 이주민들이 몰리면서
한동안 떨어지던 전세금이 아주 갑작스럽고 가파르게 수직 반등하고 있거든요. 세입자들 입장에선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눈부신 경제지표 이면에 가려진 진짜 현실, 바로 청년 부채의 뼈아픈 실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봇이니 기업 호황이니 엄청난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재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이 빚을 지게 된 이유, 혹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무려 67.9%가 당장의 생활비 때문이었고, 그 다음이 주거비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버티려는 시도가 이들을 빚의 늪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6,925만 원. 정말 무거운 숫자죠. 이게 바로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린 우리 청년들이 홀로 짊어지고 있는 평균 빚의 규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쪽에서 코스피가 8천이라는 신기록을 향해 달릴 때 다른 한쪽의 젊은 세대는 7천만 원에 육박하는 빚과 심각한 소득 공백 속에서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 진짜 청년들 피부에 닿는 맞춤형 금융복지가 얼마나 시급한지 이 데이터가 뼈저리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정을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 볼게요. 밖으로는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무역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고, 국내 시장은 AI와 로봇이라는 거대한 동력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부동산은 세금 피하기에 꽉 막혀 있고, 치솟는 생활비 탓에 청년들의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오늘 이 해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쪽에서는 혁신 산업이 펄펄 끓어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개인 부채가 무겁게 짓누르는 이런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경제 상황을 두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해류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재무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신가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경제브리핑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